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배우의 화술, 배우의 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우의 화술, 배우의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제가 화술에 관한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고는 있는데 네. 배우에게 있어 화술이 뭔지, 배우한테 말이 왜 중요한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배우의 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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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연기를 굉장히 쉬운 걸로 생각하고 접근해요. 근데 막상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네. 연기가 쉬워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연기는 뭐 일상의 말과 동작, 감정 이런 걸 활용하는 거니까 네. 누가 봐도 쉬워 보이는 매체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무용이나 피아노 아니면 그림 이런 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기는 누구나 하는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연기를 하는 거니까 네. 쉬워 보이는 게 당연하죠. 네. 하지만 연기를 막상 배우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죠. 네. 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상의 충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슬프니까 슬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기 속에 우리는 안 아픈데 아픈 표현을 해야 되고요. 네. 슬프지 않은데 슬프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네. 연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네. 일단 감정 표현이 어렵고요. 대사 전달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사와 동작, 감정이 되면 연기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물론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배우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대사와 감정 처리가 잘 되고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면은 연기는 잘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배우의 화술이 무엇인지, 그게 일상의 화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말.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말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가면, 그러니까 밭이나 논두렁 이런 데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공간적인 거리감을 인식하고 말을 했어요. 어이! 밥 먹고 하세! 자네 왔는가? 뭐 이런 데 했는데 네.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같이 집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카톡이나 전화로 얘기를 하죠. 엄마 어디야? 까똑. 엄마 TV 보는데 왜? 까똑. 나 배고파. 까똑. 응 알았어. 까똑.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엄마 어디야? 엄마 TV 보는데 왜? 나 배고파. 응 알았어. 이게 집이 뭐 500평, 1000평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로 해도 될 걸 굳이 카톡이나 전화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발성력이나 발음력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퇴화됐다고 하죠. 말은 원래 인간의 호흡기관과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통해 전달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우리는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뭐 손짓, 발짓, 뭐 몸짓 해가면서 말을 하죠. 네. 근데 연기를 할 때는 입은 움직이는데 몸이 거의 안 움직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할 때 어깨에 긴장이 잔뜩 들어가서는 손발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안톤 체업작 갈매기에서 니나가 하는 대사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무대에서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도, 그리고 소리마저 제대로 낼 수가 없었어요. 배우가 형편없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의 그 기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100% 이해해요. 네. 이건 뭐 비단 니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해본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일 텐데. 공감되는 말이죠. 그쵸. 네. 저도 옛날에는 이 어깨를 뭐 톱으로 자르고 싶었었어요. 안 움직여갖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일상에서는 나란 사람의 충동이 작동을 해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연기를 할 때는 그 충동이 느껴지지도 않고 의도와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의 화술, 말을 제대로 하려면 외워진 대사를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그 말을 하는 이유, 내적 동기 이런 걸로 분석한 뒤에 그 인물의 말을 내 말처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짓도 나오고 몸짓도 나오고 말의 뉘앙스도 살릴 텐데
아무런 충동도 없이 말을 하니까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뭐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손발도 안 움직여지고 입만 계속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배우가 역할의 말을 자기 말처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배우 화술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배우 화술이 어려운 이유는요. 배우들은 자신의 말이 아닌 극중 인물의 언어를 무대라는 특수한 공간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대역뿐만 아니라 관객을 전제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 인간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워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근데 누구나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맞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건 바로 말을 한다는 점이죠. 인간한테 만약 언어라는 수단이 없었으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는데 소리음, 소리성, 자를 써서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음이나 성이나 소리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음은 꾸밈을 받는 소리라고 해요. 네. 즉 자음이나 모음 이런 식으로 뭔가 꾸밈을 받는 소리를 우리가 음이라고 하고 성은 개나 말이나 소가 내는 소리, 개소리, 말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이라고 하죠. 네. 소리 성자 그리고 바람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소리가 나긴 나지만 정확하게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뭐 우리가 뭐 강아지가 우는 걸 하지만 사실 강아지들이 월 울거나 멍멍 울지 않죠. 그냥 이렇게 우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이 내는 소리는 그냥 소리인 것이고 인간의 음성은 말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죠, 말소리는. 네. 그러면 옛날에 원시시대 때 말이 없을 때는 뭘로 의사 전달을 했을까요? 소리나 몸짓으로 했겠죠. 네. 근데 이 소리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원시시대에 어머니가 강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막 잡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 멀리서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 뒤에 곰이 나타난 거예요. 큰 곰이 나타났는데 네. 그럼 위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했겠죠. 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뭐라고 손짓도 하고 소리도 내는데 저게 왜 저런 소리를 내는지 모르니까 네. 그냥 반가운 마음에 엄마는 지금 물고기 많이 잡았어 이런 의미로 했겠죠. 네. 근데 아들이 봤을 때 엄마가 지금 그 위험을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고 막 달려왔겠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곰한테 퍽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네. 아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이랬겠죠. 네. 이때 만약에 곰이야, 위험해, 피해 이런 단어가 있었다면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말이 발생하게 된 거겠죠. 아마도 인간한테 말이 없었다면 인간은 아직도 원시인들처럼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그런 사회를 구성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게 된 건데 말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언어의 추상적인 속성과 물리적인 속성. 네. 이거를 뭐 외국어로는 랑그와 파롤 이렇게도 하는데 네. 추상적인 속성을 랑그라고 하고요. 네. 물리적인 속성을 파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음성과 음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음운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즉 모음과 자음을 얘기하죠. 네. 즉 언어의 추상적인 속성이 음운인 거고요. 언어의 물리적인 속성을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걸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 제 책에 써놓고 나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하나의 단어가 있을 때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돼서 드러나는 개념 이걸 추상적인 언어라고 하고요. 네. 그거를 말할 때 드러나는 각 개인마다의 음성을 물리적인 언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즉 엄마라는 단어가 있을 때 엄마라는 단어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 기호인 거죠. 네. 우리는 엄마를 부를 때
엄마로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엄마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떻게 생긴, 키가 얼마만한 엄마, 이게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존재, 공통적인 속성을 개념화한 소리인 거예요. 네. 즉,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엄마라는 단어를 통해 엄마를 부르지만 사람마다 엄마를 말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경험들,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 굳이 이런 걸 다 알고 말을 하지는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배우로서 제대로 된 말을 하려면 이런 것 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네. 추상적인 언어의 속성은 문법에 따라서 논리적인, 개념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언어의 속성은 감정에 따라서 정서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배우가 되려면 발음을 잘 해야 된다고 하죠. 네. 그리고 끊기도 잘해야 되고 억양 처리도 잘해야 되고 어미 처리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만 잘한다고 의미 전달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저번 배우 화술 1부 끊기를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발음이 잘 되면 대사 전달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네. 배우가 대사를 외워서 감정 있는 척 소리만 질러대서는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 배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말을 해야만 의미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즉 배우가 발음도 좋고 화술도 좋다면 이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의미 전달에서 뜻 의자를 보면은요. 네. 이 의자가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건데 이게 마음심 위에 소리 음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즉 이게 마음심 위에 소리 음자가 올라가 있는 게 이게 뜻 의자인데 네. 네. 우리가 말을 해서 어떤 뜻을 전달한다고 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을 소리에 실어서 전달한다. 네. 아니면 내 말소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내가 말을 통해 나의 마음을 전달해야지만 뜻이 전달된다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는 그 뜻을 전달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상에서 와 하늘이 파랗다, 꽃이 완전 노랗네 라는 말을 할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을 하죠. 네. 즉 내 눈앞에 파란 하늘이 보이니까 와 하늘이 진짜 파래 이러고요. 그리고 내 앞에 노란 꽃이 보이니까 와 꽃이 진짜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여러분이 대사를 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고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파랗다, 꽃이 노랗다 이렇게 발음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배우한테 있어서 말은요 단지 발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나의 경험을 말할 때는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연기를 배울 때 잘못하면 말이 가진 이런 물리적인 속성은 배제하고 발음이나 억양 이런 추상적인 속성만 익히는 수가 있어요. 네. 이래서는 살아있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영어로 name이라는 단어 있죠. 네. 이게 우리말로는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김철홍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르다의 명사형이잖아요. 네. 즉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사물의 본질에 이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고양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야옹이. 강아지는 멍멍이. 호랑이는 어흥이. 왜 이렇게 부르죠? 네.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단어를 배워왔어요. 야옹이는 고양이가 야옹야옹 우니까 야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강아지는 멍멍 우니까 멍멍이라고 부르는 거고 호랑이는 어흥 하니까 어흥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즉, 그 동물의 속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야옹이어서 야옹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을 한다는 건 그 사물의 이미지를 환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 그 사물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의문으로 우리 선조들이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현대인들은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속성을 망각하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직 말을 많이 배우지 못한 한 아이가 있어요. 네. 그 아이는 지금 사과가 먹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언젠가 사과를 이렇게 먹긴 먹었었는데 아직 사과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사과를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아직 사과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사과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사과를 갖다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한테 사과는 사과라는 단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른 주먹만한 크기에, 주먹보다 크죠?
그리고 겉은 번들번들하고 딱딱하고 껍질은 빨간색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껍질을 싹싹 깎아내고 나면 그 안에 시큼한 향과 맛이 나는 달콤한 한 입 깨물어 먹을 때 삭 하는 소리가 나고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것이죠. 네. 근데 그 아이는 사과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엄마한테 이거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뭐라는 거야? 하고 울죠, 애들은. 뭐, 자기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애들은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기저귀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얘가 뭐 어디가 아픈가 보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애가 이제 그 사과가 자기 앞에 안 나오면 막 이제 구르죠? 막 누워서, 하죠. 그럼 엄마는 이제 당황해갖고, 뭐 장난감도 주기도 하고,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저것도 주고 하는데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네. 울음을 안 그치니까 엄마는 막 혼내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막 얼르기도 하고, 그래도 애가 계속 웁니다. 근데 엄마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 울음을 달래지? 하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애가 막 기어와요. 그러더니 뭘 탁 잡아요. 그러더니 딱 집었는데 사과예요. 그럼 엄마가, 이거 왜 꺼내? 그거 냅둬. 근데, 애가 이러죠. 네. 왜냐면 자기가 원했던 건 사과였기 때문에 네네. 이 사과를 자기는 얻고 싶었던 건데 엄마가 숨겨놓고 안 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다시 가져가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때서야 이제 엄마는 알죠. 사과를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이거는 사과야. 자, 따라해봐. 엄마. 사과. 사과. 이렇게 언어를 가르치죠. 네네. 그럼 애는 어떻게 돼요? 까. 그러면 엄마하고 이 아이는 사과를 까라는 단어로 이제 통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나중에 사과라는 단어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 쪽에는 그 사과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막 구르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사과줘 하면은 이때부터의 사과는 이 아이가 온몸을 동원해서 구를 때 그 단어가 아닌 그냥 발음으로만 존재하는 사과가 되죠. 네. 이렇기 때문에 사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이 구체적인 이미지는 태화가 되고 발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와 동떨어진 네. 발음만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말이 많이 태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네. 결국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르는 편리한 언어 행위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결국 사물이 지닌 물리적인 속성을 잊은 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소리의 용법도 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미국의 사회학자 엘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시지 전달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7%. 네. 그리고 목소리, 그러니까 음조나 억양이나 톤, 뭐 볼륨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게 38%. 네. 그리고 비언어적인 태도, 뭐 행동이나 표정 이런 거겠죠. 네. 이런 게 차지하는 게 55%가 된다고 해요. 네.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의사소통에서 추상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제 발음,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의한 이 발음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네. 이걸 그대로 수용한다면 네.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르는 언어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이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가 시곡을 바탕으로 역할을 창조한다고 하는 건 활자화된 7%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머지 93%를 채워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93%의 작업에서 38%가 음조, 억양, 이런 소리의 영역이고 55%가 표정이나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배우는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훈련들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리 영역에 관한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네. 배우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와 빨갛다, 와 노래 라는 말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아 차고, 아 뜨거 등의 말을 촉각적인 이미지로 누구야, 방구 냄새 이런 거를 통해 후각적인 이미지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획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야지만 문장을 말하기 이전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을 이해해서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단어만 봐도 그래요. 제가 이게 이제 동영상이 녹음되면 어떻게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시범을 보면 이거 학생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리 와와 저리 가가 있으면 이게 다릅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땡기는 기운이 있고요. 저리 가! 저리 가! 안 가!
미는 기운이 있어요. 네네. 와는 이렇게 땡기는 기운이 있는 네네. 거고, 가는 미는 기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있기 전에는 사실 이리 와는 이렇게 땡겼을 거고요. 가는 이렇게 밀었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지금 언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와는 땡기고요. 네. 가는 밉니다. 네네. 근데 이런 동작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와나 가라는 발음을 할 때 와, 좋은 말 할 때 와, 나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오게끔 해야 됩니다. 네. 가, 좋은 말 할 때 가, 안 가? 나를 중심으로 밀어내는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높다와 낮다. 되게 높아, 되게 낮아. 되게 높아, 되게 낮아. 앉아! 앉아는 앉히는 기운이 있는 거고요. 네네. 앉아! 일어나! 일어나! 다들 일어나! 일어나는 일어나게끔 하는 기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되게 넓어, 좁아. 넓다는 말을 할 때요, 우리 구강안도 약간 넓어집니다. 네. 좁아 할 때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 지읒자를 잘 보면 지읒자는 작다, 적다, 좁쌀 이렇게 작은 거하고 연결되는 게 지읒자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단어가 만들어질 때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네, 오늘은 배우의 화술, 말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장원해진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로서 제대로 된 말을 하려면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죠. 네. 물론 배우의 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뭐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쨌든 배우의 화술 그리고 말에 대한 훈련 방법들은 이제 이후에 계속 꾸준히 올릴 텐데, 기본적으로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